뭐라고 할까? 잘자. 딩동댕.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네. 너를 밝혀줄게. 전기가 있어야 선풍기 바람을 쐬고 텔레비전도 보고 환하게 불빛도 밝힐 수 있어. 전기야, 고마워. 찌릿찌릿 전기. 만약 전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너에게 기다려줘. 너에게 갈게. 나는 전기야. 나는 이곳에서 물의 힘으로 태어났단다. 나는 곧장 너에게 가려고 해. 바람이나 열, 원자력, 태양의 힘으로도 전기가 만들어져. 송전탑은 강한 힘을 가진 전선이 걸린 철탑으로 전기를 멀리 보내줘. 너에게 가려면 있는 힘껏 달려가야 해. 높디 높은 송전탑을 지나 때로는 땅 위로, 때로는 땅 속으로 달려가야 해. 더우니까 빨리 오라고? 알았어. 전선을 타고 가는 중이야. 그런데 잊지 마. 나를 만나려면 스위치를 꼭 켜야 해. 스위치를 딸깍 켜면 전기가 흘러. 스위치를 딸깍 켰구나? 아주 잘했어. 덕분에 나는 너에게 시원한 바람을 보내줄 수 있어. 콘센트에 플러그를 쏙 꽂으면 동네 꼬마들의 아이스크림도 얼려줄 수 있어. 플러그를 꽂아야 전기가 흘러. 타이머를 돌려도 전기가 흘러. 타이머를 빙글 돌리면 모락모락 김이 나는 빵도 만들어줄 수 있지. 맛있는 빵을 구워내는 건 내가 하는 일 중 가장 멋진 일이야.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면 텔레비전도 보여줄 수 있어. 텔레비전은 심심한 할머니에게 참 좋은 친구야. 안 돼, 꼬마야. 물에 젖은 손으로 나를 만지면 절대 안 돼. 그러면 네가 다칠지도 몰라. 물과 쇠는 전기랑 친해. 물이나 쇠에 전기가 닿으면 전기가 빠르게 흐르거든. 그래서 젖은 손이나 쇠가 전기에 닿으면 크게 다칠 수 있어. 휴, 다행이다.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면 바쁜 엄마가 집에서도 일할 수 있어. 전원 버튼을 꾹 눌러도 전기가 흘러. 스위치를 딸깍 켜면 산속마을 장난꾸러기 꼬마네 집에도 환한 불빛을 비춰줄 수 있어. 바닷가 마을에도 불빛을 밝혀줄 거야. 캄캄한 바다로 고기 잡으러 나가는 어부를 위해. 어느새 깊이 잠들었구나. 밤새 은은한 불빛이 되어 너를 밝혀줄게. 언제까지나 네 곁을 지켜줄게. 개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집까지 오는 전기. 형광등, 냉장고, 텔레비전, 컴퓨터. 이 모든 것들은 전기가 없다면 사용할 수 없어요. 고마운 전기는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오는 걸까요? 발전소, 물, 불, 바람, 태양열, 원자력 등 여러 가지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요. 송전탑,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멀리 보내줘요. 멀리 보내는 전기는 높은 압력의 전기라서 위험해요. 변전소, 전기의 압력을 높이거나 낮추는 곳이에요. 변전소를 통과한 전기는 변압기를 거쳐요. 변압기, 집에서 전기를 쓸 수 있도록 압력을 낮추어줘요. 집, 건물,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도착했어요.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거나 스위치를 켜서 전기를 사용해요. 확장, 찌릿찌릿,
조심해 전기. 전기는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험하기도 해요. 아래 그림에서 위험한 곳에 붙임딱지를 붙여보세요. 그리고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동시에 꽂으면 안 돼요. 젖은 손으로 플러그나 콘센트를 만지면 안 돼요. 콘센트 구멍에 젓가락이나 철사 같은 금속 물건을 넣으면 안 돼요. 호기심. 다양한 방법으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 발전소는 물, 불, 바람, 태양열 등 여러 가지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요. 전기가 만들어지는 발전소에 대해 알아볼까요? 수력 발전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물의 힘을 이용해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만들어요. 화력 발전소. 석탄이나 석유를 태워서 물을 끓이고 그때 나온 수증기의 힘으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만들어요. 풍력 발전소. 바람이 불면 커다란 풍차가 돌아가면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만들어요. 바람이 많은 곳에만 만들 수 있어요. 태양열 발전소. 태양에서 얻은 열을 한 곳에 모아서 물을 끓이고 수증기의 힘으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만들어요. 활동. 따끔따끔. 마찰 전기를 일으켜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전기를 정전기라고 해요. 혹시 스웨터를 입을 때 이불을 만질 때 따끔했던 적이 있나요? 그건 두 물체를 마찰하면 생기는 마찰 전기 때문이에요. 마찰 전기를 일으켜 볼까요? 준비물, 빨대, 휴지. 1. 세면대에 물을 약하게 틀어요. 2. 휴지로 빨대를 쓱쓱 문질러요. 있으면 토요일이다. 좀 있으면 할 날이 오겠네. 3. 빨대를 세면대에 흐르는 물 가까이에 가져다 대요. 빨대를 대기 전에는 곱게 흐르던 물이 빨대 쪽으로 휘어져 흐르는 것을 보았나요? 휴지로 문지른 빨대에 정전기가 생겨서 물이 빨대 쪽으로 따라 흐른 거예요. 마찰 전기는 정전기의 한 종류로 마찰시킨 물체에만 머물러요. 그림자를 갖고 싶어. 오빠 잠깐만. 얘 있잖아. 그럼 유령인 거 다 들키지 않나? 이렇게 천 덮으면은 그렇지. 들키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투명한 게 안 보이는데 천으로 이렇게 씌워놓으면 이제 천이 이렇게 있으니까 보이는 거지. 이거 빛은 앞으로 나아가. 그러다가 물체에 막히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그림자가 생기는 거야. 나도 그림자를 갖고 싶어. 그림자는 어떻게 만들지? 찾아봐, 찾아봐. 우리를 찾아봐. 후두둑. 움직일 때마다 달콤한 젤리가 떨어지는 나느냐 유령 젤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유령이지. 심심한데 오늘은 어디로 놀러 가볼까?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으로 쏙쓱 들어간 젤로는 깜짝 놀랐어. 우와, 괴물이다. 킥킥, 작은 내 그림자야. 꼬마는 그림자를 보고 놀라는 유령이 우스꽝스러웠어. 나는 유령 젤로야. 나한테 그림자를 만들어줄 수 있어? 내 이름은 조이야. 내가 그림자를 만들어주면 내 부탁을 들어줄래? 그래, 좋아. 조이는 젤로를 전등 아래로 데리고 갔어. 그림자를 만들려면 빛이 있어야 해. 하지만 젤로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어.
빛이 앞으로 나아가다가 더 이상 못 가면 그림자가 생겨. 이거 봐. 내 손 그림자가 생겼잖아. 그럼 내 그림자는 어디 있어? 아, 알았다. 네가 투명해서 그런 거야. 속이 비치도록 맑은 것을 투명이라고 해. 좋은 방법이 있어. 잠깐만 기다려봐. 조이가 보자기를 가져오더니 구멍을 세 군데 뚫었어. 투명하면 빛이 통과해버려. 빛이 통과하지 못하게 보자기를 씌워줄게. 어때? 그림자가 생겼지? 이게 뭐야? 그림자가 너무 짧아. 지금보다 더 긴 그림자를 가지고 싶어. 긴 그림자? 방법을 찾아볼게. 조이는 손전등과 의자를 가져와 젤로를 요리조리 비추었어. 아하! 높은 곳에서 불빛을 비추면 그림자가 짧고 낮은 곳에서 불빛을 비추면 그림자가 길구나. 자, 이제 내 부탁을 들어줄 차례야. 하지만 젤로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 아니야. 그림자가 너무 작은 것 같아. 난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자를 원해.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던 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 불빛을 멀리서 비추면 그림자가 작네. 조이가 불빛을 가까이서 비추니 그림자가 커졌어. 그림자가 커졌어. 물체와 불빛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빛을 조금만 가려서 그림자가 작아. 물체가 불빛과 가까우면 빛을 많이 가려서 그림자가 커. 이제 내 부탁을 들어줄 거지? 하지만 젤로는 이번에도 고개를 절레절레. 한 개 말고 여러 개. 그림자를 아주 많이 가지고 싶어. 더. 조이는 울상이 되었어. 그림자를 많이 만들려면 조이 혼자서는 어려웠거든. 그럼 네가 손전등을 여기저기 매달아줘. 말이 끝나자마자 젤로는 손전등을 후다닥 매달았어. 물론 조이도 손전등을 높이 들었어. 불빛이 여러 개면 그림자도 여러 개가 되거든. 우와! 이게 전부 내 그림자란 말이야? 신이 난 젤로가 춤을 추기 시작하자 젤로의 몸에서 젤리가 와르르 와르르 쏟아져 나왔어. 좋아, 네 부탁이 뭐야? 내가 뭐든지 다 들어줄게. 이젠 너에게 부탁할 필요가 없어졌어. 지금부터 달콤한 젤리를 마음껏 먹을 거니까. 조이는 수북하게 쌓인 젤리를 보며 한박 웃음을 지었어. 개념, 그림자를 만드는 빛. 빛은 똑바로 나아가는 성질이 있어요. 빛이 앞으로 나아가다가 물체에 막히면 검은색의 그림자가 생기지요. 그림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아요. 빛이 통과하는 물체에 따라 그림자가 달라. 빛이 앞으로 나아가다가 물체에 막히면 그림자가 생겨요. 하지만 빛은 투명한 물체를 통과해요. 젤로는 투명해서 그림자가 생기지 않지. 빛을 비추는 위치에 따라 그림자가 달라. 빛을 높은 곳에서 비추면 그림자가 짧아요. 빛을 낮은 곳에서 비추면 그림자가 길어요. 빛을 비추는 거리에 따라 그림자가 달라. 빛을 멀리서 비추면 물체가 빛을 조금만 가려서 그림자가 작아요. 빛을 가까이서 비추면 물체가 빛을 많이 가려서 그림자가 커요. 빛의 개수에 따라 그림자가 달라. 빛이 한 개면 그림자가 한 개예요. 빛이 여러 개면 그림자도 여러 개예요. 확장. 빛이 곱게만 나아갈까?
빛이 곱게 나아가는 물체를 만나면 그 물체 뒤에 그림자가 생겨요. 그런데 빛은 항상 곱게 나아가기만 할까요? 빛은 물체에 부딪히면 되돌아나와. 빛이 곱게 나아가다가 물체의 표면에 부딪혀 나아가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것을 빛의 반사라고 해요.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는 것도 호수 위에 물체의 모습이 비치는 것도 모두 빛이 반사하기 때문이지요. 거울 속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빛이 반사하기 때문이야. 빛은 꺾이기도 해. 곱게 나아가던 빛이 물이나 렌즈를 만나면 경계면에서 꺾여 보이는 것처럼 꺾여 보이는 것을 빛의 굴절이라고 해요. 빛이 다른 물질을 만나면 나아가는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물속에 넣은 빨대나 연필이 끊겨 보이는 것도 빛의 굴절 때문이에요. 호기심. 그림자는 검은색이에요. 그림자는 검은색이에요. 그런데 그림자는 항상 검은색일까요? 색깔이 있는 그림자를 만들어 보아요. 준비물. 파랑, 빨강, 셀로판지, 고무줄 2개, 손전등 2개, 작은 인형. 1. 셀로판지로 손전등의 앞부분을 감싸요. 2. 파란 불빛 손전등으로 인형을 비추어요. 그림자의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3. 빨간 불빛 손전등으로 인형을 비추어요. 그림자의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4. 두 손전등으로 동시에 인형을 비추어요. 그림자의 색깔이 어떻게 변했나요? 파란 불빛 손전등으로 인형을 비추면 그림자는 검은색이에요. 하지만 반대편에서 빨간 불빛 손전등으로 인형을 동시에 비추면 검은 그림자에 빨간 불빛이 겹쳐져서 그림자가 빨갛게 보여요. 활동. 손으로 만든 동물 그림자. 벽에 불빛을 비추고 손으로 동물 그림자를 만들어 보아요. 손을 손전등 가까이에 대어보고 멀리도 대어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준비물, 손전등, 토끼, 개, 새, 오리, 개. 꼬마 초콜릿이 녹고 있어. 단단한 고체, 줄줄 흐르는 액체, 손에 잡히지 않는 기체. 열을 만나면 물질의 상태는 변해. 꼬마 초콜릿아 조심해. 초콜릿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 예쁜 초콜릿이 되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윤희네 주방에 있는 초콜릿들은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한껏 들떠 있었어. 얘들아, 항상 뜨거운 것을 조심하렴. 엄마 초콜릿의 말에 초콜릿들은 뜨거운 게 뭘까 궁금했어. 밖으로 나온 초콜릿들은 이곳 저곳에서 신나게 뛰어놀았어. 집게랑 뒤집개, 국자랑 숨바꼭질도 했어. 얘들아, 이제 그만 놀자. 초콜릿들은 서둘러 엄마 초콜릿에게 돌아갔어. 그런데 발을 헛디딘 꼬마 초콜릿이 아래로 콩 떨어졌지 뭐야. 꼬마 초콜릿은 떼굴떼굴 구르다가 간신히 향초 앞에 멈췄어. 향초는 멋진 불꽃으로 주변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 아이 귀여워라. 심심했는데 잘 됐다. 꼬마 초콜릿은 향초와 금세 친해졌어. 향초 곁에 있던 꼬마 초콜릿은 몸이 점점 이상해지는 걸 느꼈어. 왜 이렇게 어지럽지? 눈도 자꾸 감기고. 향초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
네 몸이 녹고 있어. 내가 너무 뜨거워서 그런가 봐. 그때 엄마 초콜릿이 나타났어. 아이고, 우리 막내 다 녹겠네. 엄마 초콜릿은 그릇에 꼬마 초콜릿을 담고 허겁지겁 냉장고로 향했어. 보글보글 끓고 있는 냄비 앞에 다다랐을 때였어. 엄마, 냄비 위로 하얗게 올라가는 게 뭐예요? 그건 김이야. 김은 날아가지 못하고 식어버린 물방울이란다. 고체인 얼음을 녹이면 액체인 물이 되고, 물을 끓이면 기체인 수증기로 변해서 날아가. 그나저나 뜨거운 냄비 앞을 어떻게 지나간담? 엄마 초콜릿이 발을 동동 구르는데 국자와 뒤집개가 나타났어. 우리가 도와줄게요. 엄마 초콜릿은 국자와 뒤집개의 도움으로 냄비 앞을 무사히 지나갔어. 휴, 고마워요. 나까지 녹는 줄 알았네. 엄마 초콜릿은 꼬마 초콜릿을 데리고 재빨리 냉동실로 들어갔어. 엄마, 너무 추워요. 조금만 참아. 그래야 다시 단단한 고체가 될 수 있어. 저 단단한 얼음도 얼기 전에는 액체인 물이었단다. 시간이 지나자 꼬마 초콜릿의 몸이 단단해졌어. 엄마, 그런데 내 모양이 왜 달라졌어요? 조금 전까지 너는 액체 상태였기 때문이란다. 액체는 담기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거든. 너를 담은 그릇의 모양대로 굳어서 모양이 변한 거야. 엄마 초콜릿과 꼬마 초콜릿은 냉동실을 빠져나와 무사히 가족 곁으로 돌아갔어. 내가 향초를 만났을 때 말이야. 꼬마 초콜릿은 어깨를 으쓱하며 향초를 만난 이야기를 했어. 내가 향초를 만났을 때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개념, 고체, 액체, 기체가 뭐야? 우리 주변의 물질은 대부분 고체, 액체, 기체예요. 고체, 액체, 기체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세 가지 상태 사이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아요. 우리는 다 달라. 고체, 나무 블럭처럼 모양이 일정하고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과 크기가 변하지 않아요. 액체, 주스처럼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해요. 기체, 공 안에 공기처럼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해요. 또한 담기는 그릇을 가득 채우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변해라, 얍!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이유는 주로 열 때문이에요. 열을 가하거나 빼앗을 때 물질의 상태가 변해요. 물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은 액체 상태예요. 물을 온도가 낮은 냉동실에 넣으면 고체 상태의 얼음이 돼요. 물을 끓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되어 날아가요. 확장. 어떻게 변할까? 온도가 올라가면 고체 상태가 액체 상태로 변하는 물질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 고체 상태인 아이스크림이 녹으면 액체 상태가 돼요. 고형 카레. 고체 상태의 카레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액체 상태의 카레가 돼요. 버터. 고체 상태의 버터를 뜨거운 후라이팬에 올려놓으면 액체 상태가 돼요. 초. 고체 상태의 초에 불을 붙이면 녹아서 액체 상태의 촛농이 돼요. 호기심. 젤리는 고체일까 액체일까? 젤리는 액체인 물처럼 흘러내리지는 않지만
고체인 초콜릿보다는 말랑말랑해요. 젤리는 고체일까요? 액체일까요? 젤리는 고체야. 액체는 주르륵 흐르고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젤리는 손으로 잡을 수 있잖아. 무슨 소리? 젤리는 액체야. 고체는 단단하다고 했는데 젤리는 말랑말랑하잖아. 고체도 액체도 아닌 반고체. 젤리처럼 고체와 액체의 특성을 모두 가진 물질을 반고체 또는 겔이라고 해요. 두부나 묵, 푸딩도 반고체 상태의 물질이에요. 활동, 액체를 찾아서 출발. 액체가 있는 곳만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찾아가 보세요.